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찬 얘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우리 김윤당 기자 청와대 출입 기자니까 이 두 사람의 만남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분석하십니까? 일단 청와대 공식 입장은 네. 2년차 왜 2년차에 만나세요? 그동안 인수위 없이 출범해가지고 너무 바빠서 서로 일정이 안 맞아서 이랬습니다. 이게 청와대 공식 입장이고 끝입니다. 네. 근데 왜 만났을까? 당대표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일 때 3번 정도 만났거든요. 평산말에 내려간 게 3번인데 당이 위기일 때만 내려가셨어요. 항상. 아 당이 위기일 때 주로 네, 만났다. 네. 그럼 지금 왜 전당대회를 앞두고 두 분이 만나셨을까? 지금 위기라는 인식 당이 때문이다. 네. 위기가 아닌가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그 두 분이 만나셨을 때 내건 그 메시지들 최근에 만났던 거 말씀드리면 2024년도 2월에 총선을 앞두고 비명 친명 간의 그 공천 갈등이 굉장히 그때 불거졌을 언론에서 때 비명 행사라고 맞아요. 썼죠. 맞아요. 네. 그때 이재명 대표께서 내려가셔서 우리는 명문 정당이다 하나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네. 네. 그리고 2024년도 9월에도 당대표 연임하면서 검찰 수사가 막 불거졌을 때인데 문재인 대통령 수사할 때 검찰의 이 무도한 정치 탄압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셨고요. 두 분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경수 지사가 그때 이 비명계 대선 주자들이 막 들어오고 있었을 때인데 이재명 대표 1급 체제다라고 그런 비판을 했을 했을 때 맞아요. 통합과 포용이 중요하다라고 두 분이 의견 일치를 보셨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대통령과 대통령으로서 만나셨기 때문에 당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다만 국민 통합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는 않을까 그렇게 야 기대를 하고 그러면은 있고. 얘기 예. 들어보니까 답이 나왔네. 두 분 만나신 다음에 이런 발표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네. 대한민국은 문명 국가입니다. 이렇게 싸우면 안 됩니다. 문명 국가에서 이렇게 서로 헐뜯고 싸잡고 비판하고 머리끄댕이 잡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하시면 되겠네요. 보니까. 제가 그때 선거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내전을 할 때도 룰이 있게 마우스피스 끼고 자 그 글러브 끼고 싸워야 되는데 지금 너무 거짓과 사실 잘못된 정보 이런 것들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보면 가장 어른들이 만나서 어느 정도 그 가이드를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이 만나면 효과가 있나요? 이렇게 좀 두 분이 만나서 통합의 메시지를 내면 조금 사그라들나요? 통합니까? 아니 뭐 금방 이렇게 통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정치는 상징 게임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상징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친문계라고 자칭 친문계라는 사람들 그리고 친문계를 자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번 전당대회 때 나는 어느 계파 소속이라서 어느 후보를 지지할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지금 싸우고 있는 것 형국이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화합해야 돼라고 하는 메시지를 내면 그 싸우는 사람들의 명분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오히려 분열 세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메시지를 내면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이거나 분열을 일으키는 세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에 정당성이나 명분이 사라지게 되면 하기가 힘든 거지 정치적 행위를. 특히 모든 뭐 이러한 지금 당내 갈등을 말할 때 DNA네 나는 뭐 과거의 유산을 계승했네 하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대통령끼리 이렇게 화목한 모습을 보이면 그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는 그 DNA와 동의하지 않는다. 너는 나를 참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로 나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해석들이 있는 건데 참 재미있는 점은 결국은 이렇게 두 분의 만남의 계기가 무엇일까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정청래 전 대표가 당대표를 그만두고 가장 먼저 만난 정치인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요걸 두고 친문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윤건영 의원과 고민정 의원이 듣기에 따라서는 뭔가 정청래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온화하게 친화적으로 해석해주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때 만남에 대해서도 미율이 조율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왔다라는 해석이 가능한 발언도 나왔고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도 자꾸 뭔가를 얘기해주면 그게 읽혀지기 바라는 마음으로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조차가 그 조어 있잖아요. 그 조어에서 사실 그 자기를 빼달라는 전 대통령의 그런 의지까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표현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민주당 DNA를 주장했던 사람이지만 오히려 그걸 주창하는 근본이 됐던 사람이 우리는 그 뜻 아니야라고 어떻게 보면 선을 그어서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외롭게 됐죠. 그러니까 윤건영 의원 얘기는 뭐 앞서 얘기하셨으니까 근데 고민정 의원 얘기는 진짜 뼈가 있는 말이네요. 뼈 있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친노무현 친문재인계 적통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청래 전 그걸 질문이죠. 대표가요. 예. 이렇게 질문하니까
하늘에 계신 그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인정하실까? 자꾸 뭔가를 얘기하시면 그게 읽혀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강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전 대통령은 나는 노무현의 사람이라고 얘기했나? 그렇지. 네. 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았다. 참 이렇게 참칭하지 말라는. 아니, 그렇죠. 굉장히 뼈 있는 정치적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네. 이게 지금 80년대, 90년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참칭하는 사람들의 과거, 실제 그때 뭘 했는지가 다 사진과 기사와 영상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FT 반대할 때 앞장서 갖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했던 사람이 누군지도 남아 있고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서 아마 이 참칭에 대해서 참지 못했던 찐 모들이 나와서 어떻게 어느 정도 선을 긋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보안수 사건을 막았을 때 이랬을 때 정청래 대표가 조금 더 폭주하지 않았나 싶고요. 사실 저는 이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행정과 이재명에 집중을 해서 유능한 행정, 어떻게 보면 효능감을 느끼는 이재명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김삼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주류임에도 불구하고 리더십 있는 당대표가 됐고 대권 주자가 됐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실 정치인 이재명을 좀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분의 정치력을. 지금 잘 보면 정말 약간 뭐 이재명 대통령을 정말 지지했던 코어 지지층이 일방적으로 공격받는 것 같았지만 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포석을 깔므로써 어느 순간 정청래 대표가 더 외로워진 상황이 됐거든요. 이게 다 맞아요. 이재명 덕분이다라고 저는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력이라는 거를 정말로 간과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일 코너에 몰렸죠. 정말로 큰 그럼요. 스피커, 영향력 있는 스피커들이 그를 코너에 몰았는데 지금 단기간에 보여준 결과물들과 정청래 전 대표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 것들이 대변하는 것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정치력인 해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 네. DJ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자기를 사형선고하게 만들었던 사람, 그 사람들 사면해 줬어요. DJ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정청래 대표보다 훨씬 검찰에 원한이 많을걸요? 많아도. 근데 왜 개혁은 자기가 가져가? 이재명 대통령이 하겠다고 해야 오히려 정당성이 더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피해자, 제일 큰 피해자는 오히려 검찰 국민의 피해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뭐 별로 피해도 입지 않은 사람이 마치 모든 원한은 자기가 다 갖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원한에 사무쳐가지고 검찰을 개혁하겠다 그러면은 아마 국민들이 반감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했던 거잖아요. 또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 국민을 앞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마치 자기가 다 모든 걸 가져갈 것처럼 얘기하는 거. 누구한테 더 정당성과 명분이 있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네. 네. 근데 대통령은 진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상징성이 있지만 개혁이라는 건 타이밍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할 일이 산적인데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 자체가 속상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분열이나 이런 게 없이 그냥 깔끔하게 그냥 몇 마디 하셨을 때 딱딱 정리되고 출마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갔다면 지지자들도 이렇게까지 분열되지 않았을 거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소모되지 않았을 거고 이런 그러니까.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 운영의 100%, 200%를 써도 모자란데 오인혜 씨 말씀처럼 정말 쓸데없는 일로 몇 달 며칠을 지금 허비하고 있는 거면 에너지를 그것도 청와대 에너지를 정부의 에너지를 이런 데 써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소중한 그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시간에 지금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저 준비 엄청 많이 해왔거든. 네, 경제 공부해오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보안수사권 그놈의 보안수사권 그럼 대안이라도 만들던가 보안수사권을. 그래서 사실은 호남의 반도체 클러스터 얘기는 오늘 시간 관계상 못할 것 같지만 너무하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 출입을 하는 유능한 기자인 김윤남 기자가 네. 왔기 때문에 이 얘기는 좀 들어야겠습니다. 우리 네. 김윤남 기자가 기자들 흔히 풀기자라고 해가지고 큰 행사가 있으면 기자가 들어가서 직접 대통령의 모습을 관찰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지난 지방선거 6.3 지방선거 때 사전투표일에 우리 김윤남 기자가 풀기자로 들어갔는데 그때 봤던 대통령의 모습이 참으로 감동적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네. 그 전에 시장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저께도 시장 가셨잖아요. 그렇죠. 네. 시장 간 거
정말 좋아한다고 하시고요. 아, 그러니까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찐으로 좋아하신다. 성남시장이라 시장 좋아하는 거 아니죠? 보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시장은 다 좋아하게 지금 보여드리겠어요. 네. 저렇게 얼굴이 해맑고 좋아 저렇게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네. 꽈배기 뭐 순대 이런 거 사 먹는 거 좋아해서 두부가 다 좋아하신다고 네. 저는 야. 들었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현장에 항상 답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평범한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 듣고 뭐 그런 거 되게 좋아하신다. 그리고 민원 어떤 돌발적인 민원 상황에 대해서 조율하는 거가 저는 몸이 배어 있다고 느낀 게 아, 현장에서 그 네. 사전 투표 날인데 그 사전 투표 날에 대통령이 그 투표를 하러 가는 날 제가 풀기자여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 네, 삼청동 현장에서. 주민센터에서 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천천히 걸어오시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 삼청동 주민센터 앞에 장애인 단체들이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아, 당시에 투표권 참정권을 보장시켜 달라고 네. 시위를 하면서 저희가 손편지를 썼는데 이거 대통령한테 좀 전해드리면 안 될까요? 저 정말 절박합니다. 정말 절박하고 애타게했구나.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걸 그러니까 대통령 오시는 상황을 알고 있고 거기서 청와대 참모들이 땀을 뻘뻘 삐질삐질 흘리면서 이거 제가 그냥 전해드리면 안 될까요? 직접은 안 되고 직접은 안 나중에 만나서 하겠다. 네. 왜냐하면 경우의 문제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렇지. 청와대 입장도 이해가 되고 그 장애인 단체들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되게 안타까운 상황인데 아 그럼 대통령은 어떻게 할까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우리 이재명의 선택이 빰빰빰빰빰 한 거구나 지금. 네. 금액 그래서 천천히 이제 저기서 오시는데 네. 오셔가지고 하나하나 눈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고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손편지 받아가지고 열어서 읽어보고 이게 무슨 사안이냐. 현장에서 네네 그 자리에서 그 돌발 상황에서 그렇게 하고 이게 지금까지 그럼 왜 안 됐던 거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는 그림 투표에 맞아요, 맞아요. 예. 넣어달라. 후보들 얼굴이 그려져 있는 게 투표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였고 그게 2심까지 이겼는데 대법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못하는 맞아요.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그거가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그 자리에서 바로 시켰고 야. 그리고 저는 이거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그 인상을 받았던 게 대통령이 아 이거 내가 생각해보니까 사전투표는 당장 안 될 것 같은데 본투표만 먼저 도입하면 안 될까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솔루션까지 얘기를 네, 했구나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예. 그래서 아 이거를 정말로 해결하려고 듣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 그러니까요. 참정권 네. 문제 우리가 이번에 선관위의 엉망 때문에도 우리가 생각했지만 장애인분들은 수십 년 동안 참정권을 그렇다고 보장받지 하더라고요. 못했잖아요. 이런 진짜? 부분도 네. 그렇죠. 이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좀 진짜 챙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제 뭐 민원이든 뭐든 이런 사람들을 잘 안 만나려고 하죠. 네네. 왜냐면 만났는데 결과가 없으면은 그거 더 욕먹거든요. 맞아요. 돌발 네. 상황도 생기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통해 가지고 받고 난 다음에 괜찮으면 자기가 뭐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건데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걸로 그냥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이거 될지 안 될지 사실 몰라. 지난번에도 설명했잖아요. 이 얼굴 넣는 게 그렇게 간단치 않은 문제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길게 다 설명했잖아요. 사전투표 용지는 전국에서 다 투표하는데 그럼 얼굴을 어떻게 집어넣냐 거기에. 그때마다. 네. 그러니까 본투표는 그나마 자기 지역위에서 투표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나마 그건 가능하지만 그래도 숫자가 너무 많기도 하고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다 이런 건데 그걸 몰랐다기보다는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다 해주지는 못하더라도 그들이 와서 거기서 얘기를 하고자 하고 자기한테 뭔가를 할 얘기가 있다는 그 행위 자체가 안타깝기도 하고 대통령으로서 그걸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거기 나오신 분들은 그 만났다는 자체, 내가 그걸 전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동안에 쌓였던 위로받았을 거예요. 네. 이게 한 절반 정도는 줄어들었을 거라고 맞습니다. 생각해요.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의견 주시는데 코코코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식시장 문제는 국내 기관 투자를 몇 %로 할 건가가 핵심입니다. 오늘 여러분 슈퍼챗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딴첨님 역시 여러 번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거듭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단스라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보안 수사권 얘기 질려요. 당연히 검찰개혁 중요하지만 해야 할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이런 의견 주셨고요. 루이스님 같은 경우에는 오인혜 씨 요즘 왜 이리 예뻐지시나요? 진심 궁금합니다. 시술 얼마예요? 제가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죠. 무려 대통령에게 사랑에 빠져서 이런 것까 그런 야. 거겠지만, 네, 저는 매일 러닝을 6km씩 합니다. 네. 당신도 야. 해봐요. 당신도 이 코어 지방이 빠진다니까요. 나는 코어 리징이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코어 아니고 지방, 싶어서 안 코어 빼는 거예요, 지방 지금. 말이에요, 네. 지방. 네, 6km씩 매일 뛰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